냉동 공기조와 다음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번 시간에는 챕터 17 해서 우리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스테커하고 조윤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에어 컨디셔닝 리프리저레이션 그 녹색으로 된 책, 그 책의 17번째 장 가서 보면 제목이 Absorption Refrige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흡수식 냉동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압축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냉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낮은 온도에서 열을 뺏어다가 그래서 높은 온도로 열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무엇인가 일이든 열이든 인풋을 줘야만 낮은 온도의 열을 높은 온도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작용을 냉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 낮은 온도에서 열을 빼다가 압축기에서 일을 받아갖고 이 두 개를 가져다 저기 컨덴서에서 갖다 버리는 그런 그와 같은 그 냉동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냉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그래서 증기 압축식 냉동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증기 압축식 냉동이 나오려면 압축기가 있어야 되는데 압축기는 실제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나온 거예요. 그 100년 전에도 그러면 냉동을 했냐? 냉동을 했습니다. 어떤 냉동을 했냐?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그런 냉동을 했어요. 그래서 증기를 흡수를 시키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흡수된 그 증기가 담겨 있는 그 액체를 펌프를 사용해서 저 위쪽에 압력을 높여준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흡수식 냉동을 했다. 오늘은 흡수식 냉동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왜 어떤 경우에는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해야만 하는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만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여기 17-1에 이 흡수식 냉동, 이거는 1860년대에 이미 이 흡수식 냉동 시스템이 이렇게 기술이 된 미국의 특허가 나왔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압축을 해서 뭐 하는 거는 한 100년뿐이 안 됐는데 이게 1860이면 지금부터 한 160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흡수식이 증기 압축식보다 더 오래전에 존재했던 이와 같은 냉동 방법이구나. 여러분이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자, 흡수식 사이클은 이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하고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 17-1이 있어요. 이 그림 17-2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 베이퍼 컴프레션하고 그 다음에 업소옵션하고의 그 차이가 뭔가를 이해하고 밖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냉동 공기조와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아주 좋은 그런 필드니까. 그러면은 인터뷰하러 갔을 때 증기 압축식하고 흡수식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걸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의 저자는 스테커 아주 훌륭한 그러한 분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책도 아주 깔끔하게 잘 졌어요. 근데 이 그림을 조금 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줬으면 더 좋은데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이 이 그림을 쉽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 이베포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서 컴프레서가 있어. 이렇게 해서 컴프레서를 돌아서 여기 가면 컨덴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익스펜션 밸브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로 그림을 지금까지 이제 그렸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그렸는데 이거 지금 설명하면서 우리 스테커 박사님이 그림을 이렇게 좌우를 바꿔놨어요. 좌우를. 자, 그래서 가서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가서 보면 이베포레이터가 여기 있어요. 이베포레이터에서 부글부글하고 끓으면은 여기 증기가 나와요. 이 증기가 나오는 거를 저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 위로 컨덴세이션 시켜서 다시 원상 복귀를 하려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거는 압축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전기 딱 걸어서 압축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압축.
예, 이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압축을 하는 거를 일로 오퍼레이션 하는 거다. 그래서 일로 작동하는 그런 사이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work operated cycle이다. 근데 그거 말고 압축기가 개발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흡수식이에요. 흡수식. 자, 흡수식은 어떻게 하냐? 이게 증기가 나오면은 이 증기를 이 액체에다 갖다 이렇게 녹여요. 이렇게 녹여. 이게 녹이는 이 과정을 우리가 흡수를 한다. 그래서 흡수기라고 하는 열교환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흡수기에다가 이 증기를 녹여서 흡수를 시켜요. 그럼 그 액체가 증기를 많이 받아들여서, 증기가 냉매니까 증기를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그 어떻게 돼? 이 증기는 가서 보면 알겠지만 요 그림에 이게 아주 잘 표현이 된 거예요. 요 부분은 흡수식이든 증기 압축식이든 상관없이 이쪽에 돌아가는 건 100% 냉매예요. 그 냉매가 부글부글하고 이제 끓어서 나오면은 그 냉매를 쭉 흡수를 해요. 그럼 그 흡수된 그 용액, 흡수한 용액은 냉매의 농도가 진한 상태에 있어요. 그놈을 뭐로 올리느냐. 그 당시에 이 증기, 베이퍼를 압축하는 압축기는 없었지만 액체를 펌핑하는 펌프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펌프를 사용해서 압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액체. 그러니까 증기가 부글부글하고 나왔어요. 그놈을 어디다가 액체에다가 걔를 집어넣어요. 부글부글 끓여. 그럼 업소업션 과정이 생기면서 업소브가 되려고 하면 그때 열이 발생을 해. 열이 발생하는 걸 식혀줘야만 업소브가 쭉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흡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냉매가 진하게 됐어요. 용액이. 그놈을 펌핑을 한다면 펌핑해서 어디로 올리냐. 늘 얘기했듯이 여기 가서 보면 압력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높은 압력, 낮은 압력. 높은 압력, 낮은 압력. 그래서 압력을 높이는 기계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증기의 압력을 높이면 압축기, 그 다음에 이 액체의 압력을 높이면 펌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펌프를 사용해서 압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압력을 이렇게 높여주면 그러면 여기 통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 통이 있는데 그 통의 이름을 우리가 제너레이터, 증기를 발생하는 이런 통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증기를 발생하냐? 자, 이렇게 해서 압력을 쭉 높였어요. 통 안에다 얘를 잡아 넣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 뭐를 넣어주냐 하면 열을 넣어주는 거야. 열을 밑에서 가해주면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증기가 부글부글하고 다시 끓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냉매가 여기를 해서 컨덴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컨덴서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오른쪽에 있는 컨덴서, 익스펜션 밸브, 그 다음에 이베포레이터는 흡수식이나 증기 압축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는 오직 냉매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냉매만 돌아다녀요. 이 냉매, 여기서 부글부글하고 끓은 놈을 압축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압축기가 나온 지가 이제 100년뿐이 안 됐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전에는 펌프가 있었어요. 그때는 냉동을 해야 되니까, 얼음도 얼려야 되고, 냉장고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펌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기 나오는 이 증기를 어떤 액이 있으면 그 액에다 갖다 쭉 집어넣으면 그 액이 진하게 돼요. 이 냉매가 진한 액이 돼. 그놈을 펌핑을 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안에다 집어넣고 밑에서 가열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증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열을 가지고 증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는 heat operated cycle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기를 구성을 하려고 하면 이야기한 대로 냉동이라고 하는 건 낮은 온도에서 열을 뽑아갖고 그거를 높은 온도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은 안 일어나요.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 인풋 중에 가장 쉬운 인풋이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일로다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되면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일이 아니라 열을 사용해 갖고 물론 펌프를 이제 그쪽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열을 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냉동을 일으키게 되면 그러면 얘는 heat operated cycle이다. 이렇게 해서 얘 이름은 증기를 흡수를 시키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흡수식 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뭐 양재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니면 뭐 더 딴 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 가스로 다 냉방을 합니다 하고
가스로다 뭘 가열을 해갖고 냉방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 붙어 있어요. 예,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서 거기다 갖다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상식에는 예, 이렇게 전기를 갖다 이렇게 꽂아서 압축기가 왔다 갔다 해야만 냉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큰 기계에 흡수식 냉동기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기계가 있는데 얘는 주로 예, 이 냉동을 얻을 때 어떻게 얻냐? 열을 가해 갖고 냉동을 얻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얻는다. 예, 그래서 가스로다 쿨링하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그 고속도로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이렇게 커다랗게 가스공사에 이제 붙여놓은 거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로다 하여튼 무언가를 가열해 갖고 냉동을 하는 거다. 여러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조금 이따 그 어떻게 이걸 구성하는가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흡수식이 되려고 하면은 냉매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냉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냉매를 흡수하는 흡수제가 있어야 돼요. 흡수제. 그래서 흡수식에는 리프리저런트하고 업소번트, 흡수제 두 개가 하나의 쌍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흡수식 사이클은 대형 흡수식 사이클이 있고 소형 흡수식 사이클이 있어요. 대형이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뭐 63빌딩 같은 거 이런 거를 흡수식 이와 같은 거 냉동기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여름철에 공기 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럼 그 기계가 얼마쯤 되냐? 우리가 들어있는 이 방 있잖아요. 이 방에 반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방에 반쯤 되거나 아니면 이 방만한 엄청나게 큰 그런 기계가 있다. 예, 이렇게 큰 기계 대형이 있어요. 대형. 예, 이런 대형에는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냉매를 뭐로 사용하냐? 물을 냉매로 사용하는 거예요. 물을 냉매로 사용하는 거다. 물. 기억해야 됩니다. 물을 냉매로 사용하고 그럼 물이 여기서 부글부글하고 끓어서 나오면은 얘를 흡수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뭘 흡수. 이 흡수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냐? 리튬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소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여름철에 옛날에 같으면 이제 곤소금이나 이런 거 자루에다 이제 담아 갖고 오면은 그러면 이 소금이 여름철에 이 흡수를 합니다. 여기는 습기를 쭉 흡수하면 그러면 이 물이 쫙 빠지는 이런 거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말 그대로 베이퍼 프레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딱딱한 거 한번 끓여도 증기가 나오지 않는 거다 소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소금을 액체를 이제 만드는 이런 상태, 이 상태에다가 물이 부글부글하고 끓어서 이게 물이 나오면은 이 물 증기가 소금 그 용액에 쭉 들어가게 돼요. 소금 용액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소금 용액이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물이 농도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펌핑을 해서 위로 올려요. 그럼 여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열교환기가 있어요. 그 열교환기에서 밑에다가 버너를 가져다가 얘를 이렇게 불을 해서 이렇게 데워주면은 소금은 베이퍼 프레셔가 거의 없으니까 소금은 베이퍼 프레셔가 없으니까 소금을 아무리 가열을 해도 얘는 소금 고체에서 소금 기체 아니면 소금 액체에서 이 기체로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열을 하면 뭐만 나오냐? 물만 나오는 거예요. 물만. 100% 물만 나온다고 보면 돼. 물이 나오면 저놈이 컨덴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컨덴세이션하고 익스펜션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형 이 흡수식 칠러는 물을 냉매로 사용하고 리튬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이 소금을 이 흡수제로 사용을 하는 거다. 여러분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게 있어요. 흡수식 냉동기인데 작은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교실 같은 거 하나, 뭐 이런 거 쿨링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뭐 10kW, 20kW, 뭐 요 아주 작은 그런 이런 작은 거는 냉매로 뭐를 사용하냐? 암모니아를 사용해요. 암모니아. 자, 그럼 암모니아를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하면 암모니아 부글부글하고 이제 끓습니다. 이게 암모니아가. 그래서 여기 나와요. 압축기 같은 거나 압축해 버리면 되기나 압축.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여기 흡수제가 있어요. 흡수제가 뭐냐? 물입니다. 물이 흡수제예요.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면 그러면 거기 암모니아 가스가 물에 푹 하고 다 흡수가 돼버려요. 흡수가 되면서 열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열이 나와. 열을 제거를 한다. 밖으로 열을 제거하면 계속 흡수가 돼요. 그 흡수가 되면 그 용액은 그럼 암모니아가 진한 용액이에요. 암모니아가 진한 용액을 펌핑을 해서 저 위로 올립니다. 펌핑을 해서 저 위로 올려요.
이렇게 펌핑을 해서 여러분이 그걸 올리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너레이터 안에 이 암모니아가 많이 들어있는 용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가져다가 불을 갖다 탁 대면은 그러면 불을 끓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암모니아는 베이퍼 프레셔가 굉장히 크고 물은 베이퍼 프레셔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끓이면 뭐가 거의 다 나온 한 99.9%가 암모니아만 나와요. 그 암모니아가 전리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다시 돌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가서 보면 냉매로 쓰이는 게 대형 흡수식에는 H2O고 소형 흡수식에는 암모니아다. 그럼 이 두 개는 자연냉매예요. 자연냉매니까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가 뭐라고 썼냐? 빅 프로블럼이 있다 이제 썼어요. 빅 프로블럼은 뭐냐? 근본적으로 흡수식 사이클은 효율이 낮습니다. COP가 낮아요.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에 비해서. 얼마쯤 낮냐? 똑같은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한 10에서 15% 정도가 낮아요. 낮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많이 쓴다고 하는 얘기는 지구 온난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흡수식은 쓰면 안 된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만 흡수식을 쓰는 거다. 왜 그것을 쓰느냐?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흡수식은 이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에 비해서 효율이 낮아서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라고 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용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걸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냉매만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좋으려나? 이렇게 요거 가서 보겠습니다. 얘를 가서 보면 펜을 이걸 다 바꿔서 이렇게 자 가서 보겠습니다. 요 부분 요렇게 돼 있는 요 부분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 Only refrigerant 이렇게 돼 있어요. 냉매만 있는 거다. 냉매만 있는 부분은 컨덴서, 익스펜션 밸브, 그 다음에 이베포레이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라고 생각하겠어요. 암모니아하고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하고 물. 자, 그래서 암모니아 물 여기 빌딩 칠러가 있는데 여기 빌딩 칠러에 차가운 물을 이제 공급을 해줬어요. 공급을 해주니까 거기 여기 쿨링 코일이 있어가 거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한 15도씨가 된 거예요. 그놈을 다시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15도씨 뭐 이렇게 되는 물이 여기 이베포레이터에 들어와서 이렇게 열 교환을 해요. 열 교환을 해갖고 냉매가 보통 뭐 4도든 5도든 6도든 여기서 끓으면은 15도씨짜리가 온도가 쭉 떨어져서 뭐 10도고 뭐 9도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놈이 다시 빌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링 효과는 이베포레이터에서 얻는 거에 똑같아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암모니아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암모니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대로 컴프레션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업소버라고 하는 열교환기를 하나 이제 만드는 겁니다. 여기 업소버. 자, 냉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암모니아가 부글부글하고 끓어가고 6도씨짜리 암모니아가 이게 나왔어요. 암모니아가 그 나온 놈을 여기 업소버라고 하는 이 통에 이 밑에까지 여기 쭉 파이프가 나오도록 해서 가져다 이렇게 분사하면 그럼 여기 베이퍼가 여기 업소버에 있는 이 용액에 쫙 흡수가 돼요. 이 흡수가 되는 건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열 발생하는 걸 그대로 두면 흡수 과정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열을 밖으로 빼내야 돼요. 열을 빼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베포레이터에서는 열이 들어가야 돼요. QE만큼 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 업소버에서는 열을 밖으로 이제 빼내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냉매가 이게 들어와서 암모니아가 진하게 됐어요. 용액이. 이 진하게 된 이 용액을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 펌프를 사용해 갖고 이 위로 올려요. 그렇게 된 그놈을 용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액, 솔루션. 이 용액을 이 위로 올리면은 이 위에 압력이
압력은 이야기한 대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압력은 이걸 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압력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높은 압력, 낮은 압력이 있는 거예요. 낮은 압력에는 이베포레이터, 업소버가 있는 거고 높은 압력을 펌핑을 해주니까 여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열교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뭘 제너레이션 하냐? 증기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솔루션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은 암모니아가 진해. 암모니아가 진한 놈이 일리 들어왔어. 통에 들어왔어요. 이놈을 밑에서 가열을 해요. 부글부글하고 끓이면은 뭐가 나가냐? 거의 100% 암모니아가 암모니아가 일리 나갑니다. 암모니아가. 그래서 나간 암모니아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 컨덴서로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돼? 응축이 돼갖고 익스텐션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제너레이터에서 증기를 다 주고 놨잖아. 증기를 다 줬어요. 주고 나면 여기 남아있는 솔루션은 어떻게 되냐? 예, 이 암모니아로 얘기하면 이 암모니아의 농도가 낮은 상태에 있어요. 암모니아 농도가 낮은 놈을 여기 밸브를 통해서 밑으로 보내요. 밑으로 보내. 이거 보낸 다음에 여기에 증기가 올라와. 이 증기가 여기 와서 부글부글하고 여기 흡수가 돼. 그럼 어떻게 돼? 용액이 진해져요. 진해진 놈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나가면 이쪽에 용액이 묽은 놈이 내려와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전체가 업소버, 그 다음에 펌프,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스로틀링 밸브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구성품을 우리가 솔루션 썰퀴시다, 용액 썰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단 보기에도 옛날 같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컴프레서 하나만 달면 끝나는데 이번 경우에는 가서 보니까 업서버가 있고 펌프가 있고 제너레이터가 있고 스로틀링 밸브가 있고 이 네 개가 있으니까 일단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은 이게 복잡하다. 그래도 이거를 써야만 할 때가 있다. 이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과 열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베포레이터에는 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열이 들어가요. 자, 업서버에서는 열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에서 부글부글 끓여야 되니까 열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컨덴서에서 열이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거 외에 또 뭐가 있느냐? 이 펌핑을 하려면은, 그러면 펌프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올려주기 위해서 펌핑 동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펌핑 동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연력학 이제 배우면서 엔지니어링 일은 이렇게 된다는 거 배웠죠? 엔지니어링 일은 스페시픽 발륨에다가 델타 P를 곱하는 거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똑같은 매스를 1kg을 여기 1기압에서 10기압까지 올리는데 하나는 기체로 올려야 되고 하나는 액체로 올려야 된다. 어느 게 일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액체는 딱딱하니까 딱딱한 걸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면 일이 많이 필요로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연력학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똑같은 1kg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은 이게 인테그레이션 할 때 VDP, 그러니까 프레셔가 같다. 여기 1기압, 10기압 같다고 얘기하면 일은 뭐에 비례하냐? 비체적에 비례하는 거예요. 비체적에 비례하면 액체가 있으면 여러분 가서 물성지 테이블에 가서 물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해요. 물. 가서 보면 똑같은 압력에서 뭐 1기압에서 예를 들어 물에 기체의 비체적하고 액체의 비체적 가서 보면 적어도 100배가 차이가 날 거예요. 어느 게 비체적이 커요? 기체가 이제 비체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kg을 여기 낮은 데서 저기까지 똑같은 압력을 올리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기체가 액체보다 일을 100배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이해하도록 뭐 넘버가 똑같지는 않지만 압축기를 그냥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압축기를. 기체를 저쪽으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압축기를. 그렇게 했을 때 일이 에너지가 100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100. 기체로 올린 거예요. 근데 얘를 이번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펌프로 돼서 액체로 올린다고 하면 일이 100분의 1분이 안 드는 거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이 액체를 사용하면 비체적이 기체의 뭐 50분의 1, 100분의 1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사용되는 이 일은 이 압축기 그 사용되는 그 일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 흡수식 냉동기 이런 걸 다루게 될 때 얘는 무시를 해도 돼요. Very small. 아주 작아요. 액체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고 나면 여기에 전체 사이클에 존재하는 열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열만. 자, 그럼 전체 에너지 밸런스를 세워라. 그럼 들어가는 건 뭐가 있는지죠? QE가 들어가는 겁니다. QE. 여기 있는 QE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QE. 또 들어가는 게 어디에 있냐? 여기 가면 제너레이터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왼쪽에 쓰는 거 왼쪽. 두 개 더한 거는 나가는 거 어디가 있냐? 여기 업소버에서 하나가 나가고 그 다음에 컨덴서에서 하나. 이걸 오른쪽에 쓰면 이게 에너지 밸런스예요. 여러분의 에너지 밸런스. 자, 그럼 이거의 효율을 구해라. 효율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 뭐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뭘 하려고 그러냐? 이베포레이터에서 열을 뽑아오려고 만든 거예요. 이베포레이터에서 열을 뽑아오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이놈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이니까 QE가 우리의 목적이니까 QE.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거. 지불을 뭐만 했어요? 이 제너레이터에서 열량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효율은 아주 간단해. QE 나누기 QG가 되면 그러면 이 흡수식 냉동기의 효율 COP가 나오는 거다. 자, 그런데 겨울철이 됐다고 생각해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따뜻한 거. 자, 따뜻한 거라고 하는 건 여기 가서 보면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 흡수기에서 밖으로 나오는 열량 더하기 저기 컨덴서에서 밖으로 나오는 열량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위해 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거는 제너레이터에서 열량 지불한 것 빼고는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겨울철에 이 히팅을 하기 위한 힙펌프 용도로 사용할 때 COP가 이제 되는 거다. 여러분이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리프리저런트하고 업서번트 이제 페어가 사용이 된다. 페어가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보면은 업서버, 펌프,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스로틀링 밸브에 이 솔루션 서킷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여기 있냐? 여기 제너레이터에 열을 넣어줘야 된다. 열을. 그러니까 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부글부글 이 가스로다 얘기를 버너를 사용해서 끓여주면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끓여갖고 냉동을 얻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까지는 내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암모니아 사용하는 건 소용이라 그랬어요. 소용. 여기 있는 것처럼 소용이에요. 대용에는 뭐를 사용하냐? 물을 증기로 사용하는, 물을 냉매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물이에요, 물. 여러분이 물이라고 사용해요, 물. 그러면 물이 부글부글하고 끓어요. 어느 온도에서 끓냐? 6도씨에서 끓어요. 6도씨에서 끓는다가 물이. 자, 이게 물이 끓어갖고 여기 물 증기가 나오면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리튬 브로마이드, 이 소금 용액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해서 물 증기가 쑥 하고 들어오면 흡수가 돼. 흡수가 되면 그 흡수된 용액은 물의 농도가 진하게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된 놈을 똑같이 펌프를 사용해서 저 위로 올려줘요. 올려준 다음에 여기 밑에서 가열하면 소금은 그대로 남고 물만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서 물이 40에서 45도씨에서 응축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물을 빼줬으니까 그럼 여기 남아있는 용액은 물의 농도 면에서 봤을 때 물의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약해요. weak solution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물 증기가 또 돌아와요. 또 합쳐지면 진한 용액이 돼서 다시 올라가고 물이 나가고 나면 또 약한 용액이 되고 이거하고 합쳐져서 다시 진한 용액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솔루션 설핏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용액의 농도가 냉매 면에서 봤을 때 냉매의 농도가 진한 부분이 있고 냉매의 농도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두 분을 증기가 들어왔다가 증기가 나가면서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요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수식, 이거 이제 할 때 또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압력은 옛날하고 똑같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압력은 낮은 압력, 높은 압력. 그래서 높은 압력에는 제너레이터, 컨덴서가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낮은 압력에는 여기 업소버하고 이베포레이터가 있다. 여러분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사용한다. 암모니아. 내가 지금 증기압 테이블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리프리저레이션 앤 에어 컨디션 이 책 뒤에 저 뒤에 가서 보면 부록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암모니아의 증기압 선도, 증기압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가 냉매로 사용이 된다. 그럼 6도씨 정도에서 이제 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6도씨 정도에서 끓는다고 하면 가서 보면 압력이 모르긴 해도 한 400에서 500kPa 그 안에서, 그러니까 4기압, 5기압 안에서 냉매가 이제 끓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저쪽 컨덴세이션 가서 보면 40에서 45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테이블에 가서 보면 압력이 한 20기압 정도 될 거예요. 20기압.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는 4기압, 5기압에서 압축을 해갖고 뭐 20기압 정도로 올리는 거다. 압축비가 이제 4나 5 정도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 올리는 거를 압축기로 직접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압축기로. 그 다음에 이런 솔루션 서킷을 사용해서 펌프를 사용해서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간단한 거. 여기 밑에 압력이 하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그럼 전체가 다 얼마쯤 되냐? 얘하고 얘는 압력이 4에서 5기압 정도 되는 거. 가서 봐요. 6도씨고 뭐 7도씨고 5도씨고 가서 보면 그 압력이 유지가 되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압력이 그 압력이고, 저 위는 아까 뭐라 20기압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제너레이터도 20기압이 되는 거야. 이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위에 압력이 하나 있고 밑에 압력이 하나 있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래서 아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베포레이터, 그 다음에 업서버가 있고, 저 위에는 컨덴서,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압축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펌프를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거다. 압축기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전기로다 넣어주면 끝나는 거고, 펌프를 사용할 때는 이 냉매를 여기다 녹여서 흡수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에서 빼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약해진 놈 밑으로 보내야 되고 해서 스로틀링 밸브가 있어야 되는 거다. 자, 암모니아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형은 뭘 사용한다 그랬냐면 물을 냉매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물은 1기압이랑 우리가 101.32kPa. 이 1기압에서 몇 도씨에서 끓냐? 100도씨에서 끓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얘는 어디에서 끓느냐? 6도씨에서 끓는 거야, 6도씨. 6도씨에서 물이 6도씨에서 끓으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 물의 물성치 테이블 거기 가서 보면 모르긴 해도 한 5kPa,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테이블 가서 보면 나옵니다. 5kPa이고 그 정도 나올 거, 5kPa. 그게 무슨 얘기냐? 거의 절대 진공이에요. 거의 절대 진공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진공에서 증발이 일어나. 그냥 예를 들어 4kPa에서 일어난다. 그럼 얘도 4kPa예요. 얘도 4kPa, 얘도 4kPa, 4kPa. 4kPa의 워터 베이퍼가 일리 들어와서 업소버에서 흡수가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저 위로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컨덴세이션이 얼마에 생기냐? 40에서 45kPa, 45도씨에 생겨요. 여러분이 가서 물에 45도씨에 증기압을 가서 읽어보면,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5kPa이고 얼마가 나올 겁니다. 뒤에 가서 보면 있어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 15kPa이면 얘도 절대 진공이에요. 절대 진공. 그럼 얘도 15kPa. 쉽게 얘기하면 얘가 4kPa 전체가, 여기 전체가 15kPa. 이렇게 돼서 여기든 전체가 대형 칠러가 돼서 물을 이 흡수식 사이클의 냉매로 사용할 때는 전체가 다 절대 진공에 가까운 그런 상태다. 그 기계가 얼마나 엄청나게 크다 그랬어요. 이 교실의 반쯤 돼요. 이렇게 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의 내부의 압력이 다 거의 절대 진공에 가까운 거다. 근데 이 안에 뭐 예를 들어 흡수균이 뭐 해서 있는 게 커다란 이러한 여러분 기차의 그 화통 이렇게 커다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뭐 직경이 뭐 한 1.5m, 2m 이런 데다가 파이프를 다 이렇게 박아서 흡수도 하고 뭐 증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진공 상태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흡수식 사이클이 돼서 대형 사이클이 되면 어떤 기술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 용접하는 기술이 좋아야 돼요. 용접하는 기술이 좋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대기압보다 낮은 거예요. 구멍이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냉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냉동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기를 빼내는 이와 같은 기술도 만들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용접을 잘해야 돼요. 용접을 잘해서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 정도를 여러분이 일단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소형이 있고 물을 냉매로 사용하는 대형이 있다. 암모니아는 다 압력이 큰 거예요. 뭐 4기압, 5기압에서 20기압. 전체가 4기압, 5기압에서 20기압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흡수식 가운데 대형이 되면 물을 냉매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 3기압, 3kPa를 뭐 5kPa 이렇고 이 위는 15kPa 이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진공에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진공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용접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가? 이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근본적으로 흡수식 사이클은 효율이 낮아요. 벌써 보니까 뭐 이거 조금 붙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보면 효율이 낮습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그냥 여러분이 이거 기계가 많은 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 저 상대방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맨손으로 악수하는 경우하고 여기에 장갑을 끼고 이제 악수를 하면 그러면 열이 전달되는 게 다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잡해. 이게 이것저것이 복잡해. 이렇게 복잡해져서 이게 연력학적으로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효율이 낮으면 지구온난화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는 흡수식 이런 냉동기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할 때 한국전력은 가스를 사용하는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 환영을 하고 뭐 지원금도 대주고 정부도 보조금을 대주느냐. 미국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쿠웨이트나 이런 데서 가스를 이제 수입을 해요. 도시가스 아니면 하여튼 이런 내추럴 가스를 이제 수입을 합니다. 그 내추럴 가스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냐? 겨울철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겨울철에 발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를 써야 되고 이래서 겨울철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겨울철에 연료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니까 가능하면 겨울철에 연료가 많이 들어오고 여름철에는 안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인도네시아나 가스를 파는 데서는 사시사철 상관없이 똑같이 보낸다고 이쪽으로. 똑같이 보내요. 그쪽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저 인천항이나 이런 데다 엄청나게 큰 가스 저장소를 이 가스 저장소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가스를 받아 놔야만 되는 거야. 그렇죠? 여름철엔 가스 수요가 없단 말이야. 뭐 난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스가 저장이 돼 있는 거야. 저걸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름철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냐? 냉방이에요. 특별히 대규모의 이 빌딩에 냉방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가스를 다 처분해야 되는 여름에 들어오는 이런 가스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스로 다 냉방을 이루는 이와 같은 흡수식 냉동기를 효율이 낮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쓰라고 권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떠냐,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니까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발전소 져놓고 여름에 한두 달만 오퍼레이션하고 나머지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많은 가스가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소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가스로 다 쿨링하는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냉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은 그러면 가스를 여름철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처럼 내추럴 가스가 나오지 않는 이런 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형식의 냉동기를 구동을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에너지가 풍부하게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오일이 풍부하게 뭐 셰일 가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나라는 흡수식을 구동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그걸 구동할 이유가 없는 거다. 여러분이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흡수식은 어디에 주로 또 많이 사용이 되냐? 이 소형 같은 경우, 이게 소형 같은 경우 암모니아를 사용하는데, 이건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 이 최고급 호텔의 냉장고는 흡수식을 많이 사용을 한다. 최고급 호텔에 뭐 하룻밤 자는데 50만 원, 뭐 100만 원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데 가면 냉장고가 있어요. 그 냉장고를 압축식으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압축기가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근데 가서 보면 얘는 움직이는 파트라고는 여기 리퀴드를 펌핑하는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열교환기예요. 열교환기 소리가 날 데가 없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펌프를 버블 펌프라고 해서 메케니컬 기계적인 펌프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요 놈을 버블을 사용해서 펌핑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체가 다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 액체, 이 리프리저런트가 그냥 오고 가면서 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요. 이렇게 이제 조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호텔에는 이와 같은 그 흡수식 냉장고를 이제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이런 걸 또 사용할 수 있냐? 잘 보기 바랍니다. 여기 제너레이터 여기 있는데 이게 제너레이터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밑에서 버너를 가지고 이렇게 갖고 직접 불을 이렇게 지펴 갖고 증기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가스를 직접 사용해서. 그런데 우리 집 옆에 아니면 회사나 아파트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쓰레기 소각. 아니면 무슨 뭐 병공장이 있다. 뭐 있어 갖고 한 80도, 90도, 100도 뭐 되는 스팀이나 아니면 열을 그냥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다. 근데 보통 같으면 그 열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 밖으로. 근데 그 열을 끓여다가 여기다 갖다 요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그럼 어떻게 부글부글 이렇게 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쓰레기 소각을 하든지 뭐 병을 세척을 하든지 해서 열이 많이 나오든지 뜨거운 물이 항상 나오는데 그놈을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흡수식 냉동기를 가져다 달면은 여기 필요한 모든 열을 이와 같은 폐열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옛날에 이게 없었으면 갖다 버려야 되는데 갖다 버려야 되는 그놈을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이 흡수식 냉동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용도로 너무 많이 사용은 안 돼요. 아마 뭐 퍼센트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전체 냉동 규모의 뭐 한 5%, 5% 정도뿐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폐열이 존재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여름철에 가스를 많이 이렇게 소비해야만 되는 이런 그 경제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흡수식 냉동기도 사용을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COP 이거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서 보면 되고 여기 그림을 가서 보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가서 여기 이베포레이터에 여기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업소버에서 열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너레이터에서 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컨덴서에서 열이 나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펌프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 일은 그냥 보통 무시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들어오는 거는 Q 이베포레이터, 또 들어오는 거, 여기 제너레이터 들어오는 거 왼쪽은 나가는 거, 컨덴서에서 나가는 거, 업서버에서 나가는 거 해서 에너지 밸런스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베포레이터 쿨링이면 QE,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냉방 COP.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거는 제너레이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그림만 딱 보고 COP, 여름철 COP, 겨울철 COP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실제 세상에 나가면 아까 보니까 여기 압력이 낮은데 두 개의 열교환기가 있었어요. 이베포레이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업서버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압력이 높은 쪽에 가니까 컨덴서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여기 제너레이터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흡수식 냉동기를 하려면 열교환기가 네 개가 어떤 깡통처럼 된 거 네 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면은 깡통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이 깡통 두 개, 하나는 높은 압력, 하나는 낮은 압력으로 돼 있어요. 요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이 흡수식을 구성한다는 거, 그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저쪽에 가서 보면, 오른쪽에 가서 보면 두 개의 이 페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리프리저런트로 물을 사용하는 거고, 하나는 리프리저런트로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거다. 리프리저런트가 있고 업서번트, 흡수제가 있다. 흡수제 하나는 리튬 브로마이드, 이 소금이에요. 그냥 소금. 그 다음에 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깡통이 두 개가 있다고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가서 보니까 지름이 좀 작은 깡통이 하나가 있고 지름이 큰 깡통이 하나가 있다. 자, 그러면 지름이 큰 놈이 압력이 낮은 거예요. 우리가 PV는 컨스탄트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압력이 낮으면 최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이, 그러니까 밑에 이베퍼레이터, 그 다음에 옵서버, 이게 들어있는 이 깡통이 있어요. 이 깡통이 이게 좀 최적이 큰 거예요. 최적이 큰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이 건물용 이 흡수식 냉동기를 가서 보면 뭐 지름이 한 1.5m 뭐 이렇게 아니면 2m 이렇게 되는 이런 깡통이 여기부터 해서 한 5m, 7m 이런 깡통이 두 개가 놓여 있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밑에 하나 깡통이 놓여 있고 저 위에 하나 이제 깡통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깡통 이놈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베퍼레이터하고 업서버의 역할을 하고, 저 위에 있는 저 깡통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컨덴서하고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깡통이 두 개가 있는 거다. 자, 그럼 저게 어떻게 이 작동을 하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있는 깡통을 보겠어요. 밑에 있는 깡통. 이 밑에 있는 깡통을 가서 보면 이 밑에 있는 깡통 이거 전체 자체가 그냥 이 밑에 있는 이놈이 그냥 업서버라고 보면 된다. 업서버. 이 밑에 있는 놈이. 그럼 업서버 말고 낮은 압력에서 원래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이베퍼레이터가 있어야 돼요. 자, 이베퍼레이터는 어떻게 돼 있냐? 이 통 안에 선반으로 쭉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놨어요. 선반. 이렇게 해서 막아 놨어요. 사방을 다 막아 놨어요. 이렇게 해서 요 안에 가서 보면 뭐만 들어있냐? 뭐 예를 들어 내가 암모니아를,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한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놈은, 빨갛게 돼 있는 요 놈은 암모니아만 들어있는 거야.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가 있는데 요 암모니아 통 밑에 요 가서 보니까 조그만 라인이 하나 나와 있고 리서큘레이팅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그래서 펌프로서 이 암모니아를 쭉 뽑아다가 이 쟁반처럼 생긴 이 쉘프 여기 위에 가서 보면 열교환기 할 수 있는 이런 이 뜨거운 물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증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파이프가 쭉 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 빌딩에서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빌딩에서 쿨링 코일을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온도가 뭐 예를 들어 6도씨 물이 들어간다. 6도씨 물이 들어가서 쿨링 코일을 지난 다음에 18도씨 물이 나와요. 18도씨 물이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쟁반이 이렇게 있을 때, 쭉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냉매를 퍼다가 이렇게 퍼서 이 위에다 스프레이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냉매가 증발을 해요. 증발한다고. 여기 냉매가 증발해서 여기 파랗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냉매예요. 여기 파랗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냉매예요. 냉매. 그 이 냉매를 어떻게 하든지 밑에 있는 솔루션에다 갖다가 자꾸 흡수를 이제 시켜야 돼. 흡수. 근데 흡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에도 또 어떤 게 달려있냐. 여기 있는 요 용액을 펌핑을 해갖고 이 위에다 갖다 계속해서 뿌려주는 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뿌려주니까 냉매가 제너레이션 이렇게 해서 나온 그 놈이 계속해서 뿌려지는 거야. 이게 뿌려지니까 이 밑에 남게 되는 용액은 냉매가 진한 그런 용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업소버라고 얘기하는데 업소션이 이제 흡수가 되다 보면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냉각수가 있어요. 냉각수를 요 안에 이 안에 또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여기서 냉각 작용이 일어나서 열을 뺏어서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이제 15도씨로 들어갔다. 그럼 이거 과정을 통과하면 20도씨나 뭐 25도씨 물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열을 쭉 뽑아내요. 그럼 계속해서 흡수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발이 일어나고 증발된 이런 냉매들이 여기서 이제 흡수가 일어난다. 자, 그 흡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가 농도가 높은 놈이 여기 찰랑찰랑 고이게 되죠. 이 고인 놈을 이건 무시하고 얘를 이제 어디로 보내냐? 저쪽에 이제 제너레이터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제너레이터로. 예. 제너레이터로 이제 보내요. 그럼 여기서 밑에서 직접 버너를 사용해서 얘를 가열해도 되고 아니면 뭐 스팀이 있으면 스팀을 해서 요 안에 집어넣어도 되고 하여튼 뭐 웨이스트 힛 뭐 쓰레기 조각하는 열을 집어넣든 뭘 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드디어 또 뭐가 나오느냐 전기가 부글부글 되면서 제너레이션 돼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자, 이렇게 전기가 나오고 나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솔루션은 냉매가 농도가 약한 상태니까 얘를 익스펜션 밸브를 사용해서 다시 이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전기가 나오면 얘를 어떻게 하든지 컨덴스, 이 응축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응축을 시키기 위해서 이 위에도 컨덴서가 있는데 컨덴서 이렇게 해서 쭉 쟁반처럼 해갖고 사방을 다 막아놨어요. 사방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여기 뭐 예를 들어 15도씨든 20도씨 물이 들어가서 여기 뭐 30도씨 이렇게 올라간 이놈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를 뚝 통과를 해서 나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냉매가 차가운 물에 딱 닿게 되니까 냉매가 컨덴스가 돼서 이게 딱 고이는 거예요. 고이고 그동안에 열을 뽑아갖고 컨덴서 쪽에서 열을 뽑아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였다. 여기를 나오게 되면 뭐 45도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열을 업소버에서 한번 빼내고 컨덴서에서 한번 빼내고 이 두 개를 이게 난방용으로 겨울철 같으면 이제 쓸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럼 저 컨덴서 저 접시처럼 이렇게 선반처럼 생긴 저 컨덴서 안에는 냉매만 고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익스펜션 밸브를 사용해서 다시 이베포레이터로 이제 보내는 이와 같은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그 흡수식을 실제로 세상에서 구현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깡통에다가 넣어서 한 깡통에는 흡수 그 다음에 여기 증발 이 두 개가 일어나도록 하고 저쪽 깡통에는 응축 그 다음에 증기 발생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솔루션을 이렇게 해서 스프링 해주는 솔루션 펌프도 있어야 되고 냉매를 해서 해주는 냉매를 또 해주는 이런 냉매 펌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흡수식 냉동이 되면 무지무지 이런 부품들이 많아져요. 이게 많아지고 효율도 낮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흡수식은 안 쓰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특별한 그러한 그 상황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여기 가면은 이제 열교환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이쪽에서 이제 솔루션을 저 위로 올리고 또 이쪽에서 솔루션 약한 놈을 밑으로 보낼 때 이거 있는 놈은 온도가 높고 얘는 온도가 낮으니까 서로 열을 교환하도록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 교환기를 하나 다는 거다. 그냥 여러분이 그 정도 기억하고 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흡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증발이 일어나고 어떻게 응축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증기가 발생하는가. 다시 얘기해요. 여기 밑에다가 직접 번호를 대도 되고 병공장이나 뭐 이런데 병 다 닦고 나서 스팀이 아직 뜨거운 게 남아있으면 그 스팀을 직접 이 안에 집어넣어서 부글부글 끓여도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을 하고 뭐 열이 나면 열을 갖다 어떻게 식으로 여기다 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흡수식을 공부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터하고 리튬 브로마이드를 사용하는 저런 경우에는 가서 보면 여기 제너레이터에 이제 진한 용액이 들어와요. 가져다가 이제 불을 대면은 그냥 100% 물만 나가. 소금은 증발을 안 하니까 소금은 물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면서 100% 이쪽은 냉매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암모니아하고 물을 사용하는 이 경우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이렇게 끓이면은 0.5% 정도 물도 끓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물이 끓어서 올라와요. 이게 물이 끓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돌리면은 그럼 나중에 이베포레이터에 가서 물이 쌓이게 돼요. 그 물이 쌓이면 어떤 식이 되냐? 증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증발이 안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냉동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저기서 생긴 그 물을 제거해서 100% 이쪽에는 뭐만 돌아가게 해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에는 냉매만 돌아가게 해야 돼요. 100%. 근데 암모니아하고 물을 사용할 때는 여기 제너레이터에서 부글부글하고 끓이면은 그러면 한 99.5%는 암모니아가 나오고 뭐 0.5%는 물이 나와요. 그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열을 뽑아주면은 거기 있는 물이 응축이 돼서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 내려요. 그렇게 돼서 애널라이저를 지나게 되면 100% 암모니아 가스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장치가 하나 더 붙어서 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할 때, 물을 흡수제로 사용할 때, 그렇지만 리튬 브로마이드하고 그다음에 이 물을 이 페어로 사용할 때는 아무리 끓여도 소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필요치 않은 거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쿠아 암모니아, 그러니까 아쿠아라는 건 물이니까 물하고 그다음에 여기 암모니아 이 솔루션을 가지고 흡수식 시스템을 만들 때는 여기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증기가 조금 있어요. 물 증기가 이놈을 차갑게 해서 얘를 응축을 시켜서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하고 100% 암모니아만 가도록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번 1시간은 흡수식하고 그 다음에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하고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언가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에 이 흡수식 관련해서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그런 강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일일이 뭐 100%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하고 흡수식 사이클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왜 이 흡수기가 필요한지, 그 흡수하려면 업서번트, 흡수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두 종류의 냉매 흡수제 페어가 존재한다.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 이걸 실제로 구현하게 될 땐 통이 왜 두 개밖에 없는가 뭐 등등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해두면 냉동 공기조화 쪽으로 여러분이 이제 회사를 택해서 나가게 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다른 토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